유교 국가에서의 즉위식은 천명을 양도받은 의뢰인 동시에 왕위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백성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국가 행사로 왕위 계승에 담긴 이상적 가치가 반영되었다. 결국에 이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이 계속 나와. 유교 국가의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은 뭐다? 선양은 요순시대에 나타난 왕위 계승 방식으로 형제나 장자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혈연적 세습 방식이 아니라 누구한테 왕을 준다? 바람직하죠? 자격을 갖춘 자에게 왕위를 양보하는 것인데 그 자격이라는 건 괄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덕과 공공성. 덕은 공손, 겸양, 그리고 효도 등의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공적인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민심과 민생의 안녕을 통해 하늘과 소통하는 통로. 하늘과 소통이라는 통로는요. 우리 1문단의 첫 번째 줄에 즉위시기보다 천명을 양도받았다라는 말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늘과 소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 얼마나 정당한 왕이냐고 해야 돼. 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자, 왕권의 정당성을 부여해줄 수 있었다. 국가는 왕의 개인적 소유물이 아니라 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자가, 자격이 뭐라고? 덕. 덕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할 거예요, 오늘. 덕을 갖춘 자가 다스려야 했고, 이 덕이 있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야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덕을 갖춘 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공공성에 기초한 정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선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봐. 그럼 좀 줄여서 얘기해보면 선양이라는 거는 우리 유교적인 국가에서 이거 왕위를 계승할 때 그렇지. 가장 얘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선양을 선생님이 이제 두 가지로 맥락을 좀 나눠보면 첫 번째, 일단은 뭐야? 세습이? 아니다. 세습이 아니라는 건 이제 혈연 관계에서 이제 물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였어요? 덕이 있어야 돼. 그치? 그 공공성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덕이 제일. 근데 이 덕이 어떤 거?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공적인 차원으로 확대가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지. 그래야 하늘과 뭐 할 수도 있어요? 소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교적인 국가에서 왕위를 계승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선양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베스트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1문단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2문단. 많은 유교 국가에서 선양에 담긴 가치를 왕위 계승에 담으려고 했어. 그치? 저 1번과 2번을 담으려고 한 거야. 근데 우리 조선 그렇게 했어? 뭘 안 했지? 1번, 2번. 일단 1번 무조건 안 했지. 그치? 이는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이라는 국가의 틀을 제시한 인물인 정도전은 군주의 지위도 덕이죠. 도덕성에 기초할 때만이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들아? 군주의 지위는 뭐가 제일 중요한 거야?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조선은 혈통에 따라 라고 하니까 지금 선양을 제일 좋아했는데 선양에서 지금 몇 번이 까였어? 1번이 까였네. 그지? 조선은요, 선양을 따라서 즉위계승을 하고 싶은데 1번이 일단 까였어. 그죠? 실제로 그래서 선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분홍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해됐니? 하지만 1번은 안 지켜도 뭐는 지키려고 한 거야? 2번은 지키려고 한 거야, 얘들아. 그래서 그 얘기만 계속해, 지금부터. 진짜 극혐해, 계속해. 왜냐면 지금부터 왕위를 계승하는 방법이 3가지 나올 거거든요. 3가지 파란색 네모 보입니까? 네. 첫 번째 수선, 두 번째 세 번째 반정.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나올 건데요. 이 3가지 다 선양의 두 번째를 제일 중시하고 있어. 첫 번째는 다 못 지켜서. 이거 다 이 3가지의 공통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니? 이제 세부적인 거는 이제 뒤져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2문단 일단 읽어볼게요. 분홍 색깔. 조선은 혈통에 따라 적장자를 우선시했고, 실제로 선양이 이루어지지는 않다. 1번 때문에 그런 거야, 얘들아. 하지만 통치자의 도덕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왕의 후계자는 단지 혈통이라서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가 됐어야 하는 거야. 따라서
괄호 3번. 덕을 갖춘 자가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과제.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인 것들을 만들기 시작하죠. 어쨌든 1번. 즉위식의 이제 이제 일반적인 구조를 세 가지로 선생님이 했어요. 1번.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 명령이 뭐야? 네가 왕해라. 네가 세자 책봉. 너가 세자. 덕이 없어? 너가 다음 세자. 요런 거지, 요런 거. 이해됐어요? 또는 유언에 써놓는 거야. 누구를 세자로 책봉하면서 내가 왕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선왕의 명령이나 유언이 있어야 하고요. 자, 2번. 그 다음에는요. 도장인 대보. 여기서 포인트는 대보야. 대보가 도장이니까. 대보를 받고 어자에 오르는 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즉위사실을 온 나라에 고하는 교서를 반포하는 의식. 간단하게 보면 1번. 명령이나 유언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거 뭐야? 그게 있었어. 그러면 이제 도장을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뭐야? 나라에 알리는 거죠. 온 나라 백성들한테. 이해됐어요?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왕의 즉위식은. 근데 이런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다가 뭘 끼워 넣어야 되는 거야?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 단순하게 혈통이라서가 아니라 덕을 갖춘 사람이라는 걸 이 안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이 안에서. 그래서 괄호 4번 읽어볼게요. 즉위하는 상황에 따라 절차상의 세부적인 차이, 이 세부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괄호 4번 읽어볼게요. 선양이 담고 있는 유교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것은 목적으로 했다. 이 4번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요거 2번 말하는 거예요. 선양 2번. 알겠죠? 자, 왜? 1번은 어차피 못 지키거든. 그죠? 자, 그러면 3번으로 한 문단 가겠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에는요, 수선이 있어요. 자, 수선부터 가겠습니다. 수선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수선은요, 선왕이 생전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네요. 그죠? 살아있을 때 후계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인데, 혈통 내에서의 왕권이 아니라 분홍색은 어때요? 변하지 않았네요. 자, 이게 여전히 선양 1번은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2번은 지켜야 돼. 통치자로서의 최고의 자질인 뭐? 덕을 기반으로 한 계승이라는 점이 강조해야 돼, 사람들한테. 그래야 정당성이 생기는 거야. 뭐야, 뭐 핏줄만 이어받아도 다 왕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전 왕이 다음 왕에게 직접 왕위를 물려준다는 점에서 선양과 유사하다. 수선일 때 즉위의 절차는, 자, 우리 아까 전에 이 문단에 1, 2, 3번 있죠? 네. 이거랑 똑같아. 근데 갑자기 중간에 이 까만색 괄호 있어요? 그거 보이니? 그게 껴들어간 거야. 이 문단에 즉위 과정 1, 2, 3 있죠? 요 안에 지금 3문단에서 그거는 똑같은데 까만색 괄호가 들어간 거군요. 까만색 괄호는 뭘까요? 자, 1번 읽어볼게요. 선왕이 왕위를 물려준다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전해? 대보를 전하면 받으면 되잖아. 감사합니다. 넙죽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넙죽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 후계자는 사양하는 글을 올리고 다시 대보를 선왕에게 바치면서 저는 아바마마, 저는 아직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지. 이 겸양의 태도를 드러내었다. 이런 절차가 근데 한 번이 아니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뭐다? 후계자의 덕을? 왠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런 행위가 뭐다? 후계자의 덕이다. 그래서 후계자가 혈통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질, 뭐야, 한 글자. 덕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받았어? 천명을 받고 왕위에 오른다라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후계자의 덕을 강조하는 절차를 통해서 이 절차야, 그러니까 거절하는 게. 이해됐지? 네. 자, 통해서 새로운 왕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킬 수가 있었다. 정당화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하들이 세 번째 뭐 하는 거예요? 알리는 겁니다. 자, 이 의식은 새 왕의 등극을 백성과 함께 축하한다라는 의미로 거행이 되었고, 새로운 왕은 덕에 기반한 어진 정치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책임감을 드러내는 등 왕의 자질을 보여주려고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비교하기 시작해야지, 그치? 사위는, 벌써 나왔어. 세상을 떠난 후. 아까 뭐가 달라요, 수선이랑? 생전. 생전에 직접 물려주는 거였어. 하지만 사위는요? 죽고 나서 물려주는 거다, 얘들아. 알겠죠? 끝까지 왕권을 갖고 있었던 거지. 사위는 선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후계자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인데, 조선에서 대부분의 왕위 계승은 사위를 통해 이루어졌고, 즉위식의 절차는 선왕의 죽음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장례랑 같이 한다고, 이 즉위식을. 자, 수선은 즉위식이 궁궐의 그냥 이 마당 같은 데에서 행해지지만, 사위는 이와 달리 문에서 행해졌다. 장소도 다르네요.
자,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차마 왕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아,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우리 허례허식의 끝판이었던 것 같아, 그지? 천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솔직히 말하면 세습이니까, 세습 그거 기분 좋지 감추려고, 세습으로 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이거 이렇게 수업하면 안 돼, 근데. 자, 할게요.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 하며 차마 왕위에 나아가지 못하는 후계자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다. 근데 이것도 그럼 덕을 표현하는 것이었겠네. 않을까? 그죠? 천왕의 죽음을 막지 못한, 아빠의 죽음을 막지 못한 불효자가 왕위에 오르는 의식을 이 전에서 편하게 치를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선왕에 대한 효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효는 뭐야? 덕이야, 얘들아. 효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왕의 즉위식은 선왕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의식인 국상의 일부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특수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새로운 왕은 왕위 계승 자체에 관심은 두지 않고요. 선왕의 죽음을 추모하는 데에 집중하였으며, 일단 그렇게 보였겠죠? 상복을 먼저 입은 후에 다음에 일반 복장을 입는 방식으로 즉위식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후계자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을 자각하고 묵묵히 실천하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가지고 있다? 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왜? 왕위에 대한 관심보다 추모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후계자의 도덕적 자질을 강조함으로써 또 물결 나오죠. 새로운 왕은 단지 혈통 계승자가 아니라 덕의 계승자이고, 그래서 이것은 천명에 따르는 것이다. 이해됐나요? 또 반복될 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5문단 갈게요. 이번 다음엔 반정 되겠습니다. 반정은요, 난리를 바로잡고 돌아간다는 뜻으로 군사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얘들아, 그럼 기존의 왕을 폐위하려면 무슨 이유가 필요할까? 덕이 부족하다. 강해군. 이게 필요한 거야. 그렇지. 나올 거예요, 이제 뒤에. 군사를 일으켜서 기존의 왕을 폐위하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 방법이다. 반정은 왕조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역성혐의, 성을 바꾸는 게 아니야. 김씨에서 이씨로 바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홍색은 그대로야. 기존 혈통 중에서 새로운 왕을 내세우는, 세습은 그대로인 거예요. 자, 새로운 왕을 정할 때에는 무엇보다 뭘 강조해요? 노란색도 그대로야. 이는 반정의 명분을 더 강화하는, 반정의 명분을 강화한다는 게 뭐야? 반정을 일으켰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뭐야? 권력 다툼 아니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막으려고, 덕이 부족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이후로 덕 얘기 나오면 진짜 질릴 것 같아요. 배부를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이런 건 받아주지 마세요. 자, 계속합니다. 이는 반정의 명분을 더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왕의 정통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거 반정에서 유덕함을 강조하는 거 효과는 두 개네요. 명분 강화. 그치? 쟤는 덕이 없어. 두 번째, 새로운 왕과 얘는 덕이 있어. 웃겨. 이거야. 또한 무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권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왕이 덕이 모자라서 이 질서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 그래서 반정은요, 임금의 유언이나 이게 있을 수가 없지. 기존의 왕을 폐위하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야, 당연히? 네. 그래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추대되는 거지.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왕실의 최고 어른인 대비의 승인을 받는 형식. 형식적인 절차이지만 대비가 선왕의 부덕함을 표현하게 하고 신하들이 세운 왕을 허락하게 하여 정당성, 덕을 강조했겠지. 그러니까 선왕은 덕이 없고 신하들이 세운 왕은 덕이 있다. 이런 내용을 썼겠지? 누가? 대비가. 그래서 이게 급박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즉위식은 간단하게 진행이 되었고 즉위 후에 내리는 교서가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그 백성들한테 알리는 거. 이게 폐위된 왕의 패정을 고발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으며 반정이 정당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바로 읽었으니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우리 바로 4번으로 갈게요. 105페이지 펴입니다. 자, 105페이지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반정이네요. 광해를 폐위하고 능양군으로 새로운 임금을 세울 때 왕대비가 교서를 내렸대. 이 교서의 내용은 뭐였을까? 광해군은 나쁘다. 덕이 없어. 능양군은 덕이 있어. 이 내용이겠지, 그치? 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렵지만요. 다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저기로 볼게요. 그 주황색 볼게요. 광해로 세자를 삼았는데 동궁으로 있을 때 이미 실덕. 덕을 잃었다. 이해됐니? 그리고 선묘 말년에
후회하여 마지 않았다. 우리 너무 후회돼. 즉이 처음부터 못하는 짓 없이 도리를 어겼다. 덕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꾸짖고 있잖아. 지금 여기 부분은 광해를 지금 뭐하고 있어? 덕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노란색부터는 무슨 얘기를 할까? 능양군은 좋아요. 덕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겠지. 자, 읽어볼게요. 능양군은 선조대왕의 손자이며 정원군의 맏아들이다. 총명하고 어지며 비상한 위위가 있어서 선조께서 몹시 사랑하셨다라는 자랑을 했고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지금 그 노란 색깔 중간 부분 있지? 뭐 개인적으로 이제 인성 발휘한 부분 써놓은 거야. 그리고 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아, 나한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자, 여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율리아 기강이 바로 서고 종묘사직이 다시 안정됐다. 그런 얘기해 봐. 이 능양군의 어떤 인성이 드러난 일화를 얘기해 주면서 이 능양군이 어떻다? 농담써. 덕이 있다. 근데 이 덕이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나라를 안정시켰잖아, 얘들아. 종묘사직이 안정되었잖아. 공적인 것으로까지 큰 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 공덕이 대단히 성대하여 신임 모두 기부하는 바다.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잘 알길 바란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됐니? 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바로 갈게요. 능양군이 선조대왕의 손자이자 정원군의 맏아들임을 설명한 것은 새로운 왕을 추대하는 기준이 근데 이거는 지금 혈통이잖아. 혈통이 이상적 가치가 아니야? 이 유교 사회에서 이상적 계승은요, 선양이야. 선양의 혈통 계승은 아니에요. 없어. 이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이에요? 4번이 틀렸어요, 얘들아. 이해됐니? 나머지 선지 방금 읽었기 때문에 다 풀이가 자동적으로 됩니다. 이제 읽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문제 풀러 갈 건데요. 일단은 2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104페이지. 자, 104페이지에 2번.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은 적장자인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였다. 그러나 양녕대군의 행실이 덕이 없었네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 혼란할 것이라고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어서 태종은 양녕대군에게서 1000명, 하늘의 뜻이 떠나갔음을 인정하고 세자에서 폐하였다. 이후에 태종은 적장자 원칙에 따라서 양녕대군의 장자를 새로운 양녕대군의 이제 아들이죠. 유정현은 모든 일에는 따라야 할 법도와 도리가 있다고 말하며 어진 사람, 덕이 있는 사람을 세자로 삼아야 한다. 얘들아 여기 부딪히는 거 보이지? 지금 분홍색은 본문에서 아까 자꾸 뭐였지? 혈통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태종은 양녕대군 했다가 양녕대군이 덕이 없는 것 같아. 하늘에 1000명이 떠나갔어.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한 거야? 양녕대군의 아들을 삼으려고 한 거야. 이건 지금 그냥 혈통을 따진 거잖아. 근데 유정현이 뭐라고 한 거야? 아니다. 이거 덕을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영의정의 의견에 따라서 셋째였던 누구? 세종대왕. 나란 말씀이 야, 어떻게 보면 우리 한글의 어떤 위대함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할게요. 그리고 두 달 여후에 왕위를 물려줬다. 그분이 바로 세종대왕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정답 4번으로 바로 갈까? 맞는 거였네요, 얘들아. 틀린 거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1번으로 갈게요. 태종이 제시한 적장자 원칙은 유교사회 이상이야? 야, 유교사회 이상은요, 자격 중심이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그죠? 자격을 갖춰야 돼. 근데 지금 태종은 자꾸 분홍색이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상에 맞게 한 거 아닙니다. 이해됐니? 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태종이 처음 생각을 바꾸어서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한 것은 세자를 삼는 기준으로 덕을 중요시 여긴 누구의 의견을 받아들인 거야? 유정현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이거 다 안 써놨네요, 얘들아.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갈게요.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한 것은요. 새로운 왕이 될 충녕대군의 정치적 권위를 안정시키려고가 아니라 양녕대군에게서 덕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태종이 세자를 다시 정한 후에 2달여 만에 왕위를 물려준 것은 조선의 왕위 계승 방식은 항상 선양? 아니지. 선양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 뭐가 있었어요? 수선, 사위, 반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선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영의정 유정현이 어진이를 세자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선양의 가치 고려한 거 맞지? 근데 얘들아, 선양의 가치를 고려했을 때 덕이 있는 자면 돼. 그의 형제만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아니요. 형제여도 덕이 있다면 가능한 거지. 형제를 왜 배제해? 이해됐니?
자,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갈게요. 기억과 니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주세요. 자, 기억은 우리 하늘색 수선이었고요. 그다음에 니은은 사위였습니다, 얘들아. 둘 다. 얘들아, 1, 2, 3번은 쉽지? 네. 1번, 선양이 담고 있는 유기적 가치관을 반영했다. 덕. 맞죠? 자, 하늘의 뜻, 천명. 천명에 따른 것을 보여주면 정당성을 높이려 했다. 이거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읽어볼게요. 왕위 계승이 발생하게 된 시점의 차이, 생과 사에 주거니. 따라 장소도 달랐지? 네. 그렇지. 전가문.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읽을게요. 기억과 달리 니은이 뭐였어요? 사위다. 죽음이라는 특성에 반응한 거 맞죠? 네. 근데 추모하기 위해 상복을 입은 걸 유지했어요? 네, 답이 맞아요. 너무 쉽잖아, 얘들아. 그치? 네, 그 선후관계만 체크하면 됐던 거죠. 자, 기억에서 후계자의 왕위를 사양하는 거, 그리고 애통해하는 마음, 왕으로서의 자질, 덕을 강조하기 위한 요식행위. 요식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행위.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03페이지에 우리 1번으로 가겠습니다. 쉬웠어요. 정답은 5번. 난 이 5번이면 그냥 이 지문은 그냥 끝난 것 같아, 얘들아. 5번. 조선에서 행해진 즉위식이, 자, 103페이지에 1번에 5번. 네, 103페이지에 1번에 5번. 조선에서 행해진 즉위식이 유교 국가의 이상적 왕위 계승 방식에 담긴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 완벽히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축약할 수가 있었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5번이고요. 나머지 장단점 없었고요. 통시적 관점 아니고요. 사례 없었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 안 했어요. 너무 쉬웠어요, 선지.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하시면 우리 12번도 마치게 됩니다.